여러분들, 권력은 군대나 법으로만 유지될까요? 사실 진짜 무서운 권력은 따로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 감각을 지배하는 유혹의 힘이 가장 막강한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계 유혹자의 주인공은 흔한 연애사의 주인공이 아닌데요. 이미지 하나로 제국 전체를 사로잡은 프랑스의 마지막 황후 외제니 드 몽티조입니다. 보통 영부인을 권력 곁의 그림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제국이라는 무대를 비추는 조명 그 자체였으니까요. 스페인 출신의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프랑스의 심장을 장악하고 현대 퍼스트레이디 정치의 끝판왕이 되었는지 그 품격 있는 유혹의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외제니는 1826년 스페인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아버지와 교양을 중시한 어머니 밑에서 여러 언어를 익히면서 성장했죠. 그런데요, 그녀한테는 미모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슬퍼런 자존감이었죠. 당시 바람둥이로 유명했었던 나폴레옹 3세는 외제니를 자신의 수많은 정부 중에 한 명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어느 날 황제가 외제니한테 다가가서 아주 노골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한테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당신의 침실이 나오냐, 이런 뜻이었겠죠. 이때 외제니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폐하, 저에게 오시려면 제단을 거쳐서 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대답 속에서 담긴 이 기계가 느껴지십니까? 나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결혼 서약을 하라, 이런 선포였죠.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지 않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에 황제는 오히려 압도당하고 말죠. 결국 나폴레옹 3세는 그녀를 침실이 아닌 제국의 안주인 자리인 황후의 보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프랑스 사회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요. 정통 왕가의 혈통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내무장관은 황제한테 대놓고 이런 독설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쿠데타를 일으킨 건 고작 당신을 이런 여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당시 프랑스 민심 또한 한마디로 폭발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쿠데타로 집권한 황실이 곱게 보일 리가 없는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외국 여자가 황후라고 나타났으니 정말 오죽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외제니라는 여자 개인을 미워했다기보다는 그녀를 통해서 자신들의 불안한 처지를 화풀이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근본 없는 황제가 나라를 망치려 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던 거죠. 외제니한테 쏟아진 그 매서운 비난들은 사실 위태로운 제국의 밑바닥을 가리키던 대중의 날선 손가락질 셈이었던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억울하다고 항변이라도 할 법한데 외제니는 달랐죠. 그녀는 설명하거나 논쟁하는 대신에 아주 영리한 전략을 세웁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다면 이미지로 신뢰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전공법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보다 더 프랑스인답게, 아니 이 대중이 꿈꾸는 가장 완벽한 귀족의 표본을 스스로 연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궁정예법은 칼같이 지켰고요. 사생활은 단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모양무새를 다듬을 때마다 그녀는 아마 자신의 컴플렉스를 제국의 품격으로 하나하나 바꿔 입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대중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 저 여인이야말로 우리 프랑스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이죠. 외제니는 단순한 상징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황제가 없을 때면은 이 섭정으로서 국정을 맡았고요. 외교와 정책 방향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결코 전면에 나서서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황후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순간 대중의 반감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거죠. 그녀는 철저히 권력의 얼굴이 돼서
제국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퍼스트 레이디의 전략적 행보가 이미 150년 전에 그녀의 손에서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클린 케네디 아시죠? 제클린 케네디처럼 말보다 이미지로 국가의 얼굴을 만든 퍼스트 레이디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외제니 드 몽티조가 있었습니다. 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프랑스 제국도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의 참혹한 패배와 함께 무너져 버리죠. 황제는 실각했고요. 외제니는 성난 군중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길로 오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망명지에서 남편 나폴레옹 3세가 세상을 떠났고요. 뒤이어서 그녀의 모든 희망이자 전부였던 외아들 루이 나폴레옹마저 아프리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제국도 남편도 자식도 잃은 채 그녀는 홀로 남겨진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한테 남은 것은 오직 상실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이 복권을 꾀하거나 세상의 억울함을 호소할 법도 한데요. 외제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94살까지 이어진 아주 그 긴 노년을 조용하고 엄격하게 보냅니다. 정치적인 선동도 자신을 미워하는 회고록도 없었죠. 대신에 그녀는 자신을 철저히 역사의 일부로 남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프랑스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국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요. 상복을 입은 채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마지막 황후가 보여준 마지막 책임의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외제니 드 몽티조. 그녀는 단순히 황제를 홀린 매혹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제국의 자존심을 이미지라는 옷감으로 누비고 품격이라는 바늘로 꿰매서 프랑스라는 환상을 설계한 전략적 건축가였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녀를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제니 드 몽티조는 찰나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이미지로 제국을 설득했던,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품격이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아주 깊은 울림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